네, 그럼 이제 이어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2교시예요.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제품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떻게 기본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그 셔터 속도라든가 아니면 화이트 밸런스 또 구도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어요. 자, 특히 구도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면에 총 9개 사각형이 나올 수 있도록 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선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으면 가장 수월하게 구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되도록이면 이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있다 그랬죠 제가? 설정에 들어가셔서 대부분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수직 수평 안내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이기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먼저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게 나오면 구도라는 게 있어요. 구도는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1, 2, 3, 4, 5, 6, 7, 8, 9 이 9가지 선 중에 구도를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좋냐? 일단 중요한 건 피사체가 이 정중앙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어렵게 표시해 놨는데 피사체의 끝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예. 구분할 사각형 중, 이게 그 뜻입니다. 구분할 사각형 중 대각선의 양쪽 모서리로, 이게 그 소리예요. 구분할 이 중에서 5번째 칸의 양쪽 모서리로 여기와 여기 끝에 뭐가 들어가야 돼? 예, 이 피사체의 정중앙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놓고 구도를 잡고 사진을 찍어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찍어라.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보세요. 일단 이런 선들이 있으면 이 선과 이게 지금 수평선이잖아요. 이 선과 여기 나와 있는 기준선이랑 이 평행선이 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눈이 삐뚤어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놓고 찍다 보면 뭔가 기준선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 기준선을 맞춰서 찍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저 옆에 지금 그 기둥이 아니죠, 뭐죠? 장이 있는데 장에 수직선이 있으면 그 수직선을 맞추고 찍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예를 들면 이렇게 놓고 찍는다 그러면 뒤에도 보면 뭐가 보여요? 지금? 예, 이렇게 그게 보이죠? 책장이 보이죠? 책장도 수직 수평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딱 맞아서 찍어야지 이게 약간만 삐뚤어지게 이렇게 찍으면 조금은 웃긴 사진이 되는 거죠.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맞추고 그리고 그 원근감도 비슷하게 맞추고요. 이렇게 해서 찍을 필요가 있다. 가장 그게 중요하다. 구도 맞추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제품 사진을 찍을 때 또 물건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조명을 아무리 좋은 걸 쓰더라도 조명 여러 개 놓는 것보다 아예 이건 대신에 이거 안 사도 돼요. 이거 안 사도 됩니다. 이거 사지 말고 이 포토박스라고 있어요. 포토박스. 이걸 사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포토박스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제품이라든가 음식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찍는 썸네일이라 그러죠. 썸네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모든 쇼핑몰 들어가 보면 자, 들어가 볼게요.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건 지금 썸네일이에요. 이런 썸네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건 지금 좀 심하다.
이런 사진을 찍거나, 이게 이제 썸네일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썸네일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빼다라 그러죠. 뒷 배경이 흰색이어야 돼요. 아주 투명한 흰색. 그죠? 아니면 여기에 약간 그림자가 비치는 건 상관없지만 이렇게 흰색으로 나와줘야 돼요. 흰색으로. 그래서 이거를 제일 정확하고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포토박스예요. 포토박스. 그 포토박스도 그렇게 안 비싸죠. 제가 한번 직접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포토박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비싼 거는 아주 비싸요.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그 대형으로 찍는 그런 어떤 포토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전문가용이고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 8,200원짜리, 뭐 비싸봤자 한 3, 4만원, 2, 3만원짜리 요런 것들 정도 충분히 사진이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되게 큰 거고요. 10만원 넘어가는 건 이 정도라도 충분히 우리는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옵션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볼게요. 이거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보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환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그쵸? 그리고 저기 조명도 다 있으니까. 위에서 항공샷을 찍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게 없죠. 그림자가 생기지가 않으니까 깔끔하게 썸네일 샷을 찍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고 다니기도 편하네. 그거 꽤 큰데요 보니까. 이 정도가 보통 한 4, 5만원 투자를 하시면 가능해요. 만약 이게 있다 그러면 이 링라이트나 조명 이런 거 필요 없겠죠. 이런 거 구할 필요도 없고 리모컨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포토박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기구들만 사야 되네요. 하여튼 뭐 이거 욕심을 부리면 끝도 없지만 여하튼 잘 찍고 그리고 내 제품을 마케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찍은 촬영 것들이에요. 보면 요게 포토박스를 활용해서 찍은 것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조명에 요거는 조명 위에다가 뭘 올려놓은 거예요. 그 나뭇잎 같은 걸 좀 찢어서 올려놨는데 또 이래도 또 감성이 또 살아나죠. 감성이.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이런 포토박스가 없더라도 사진만 잘 찍으면 스마트폰으로 이런 건 이제 뭐예요? 효과를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이런 배경색이 이런 색깔이면 그러니까 흰색 톤이 이런 흰색이라도 이분이 이제 두드라지라고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한 색깔을 바탕으로 깔아서 찍은 것 같은데 진짜 이러면 일반인들이 찍은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이지만 나쁜 예로 좀 올렸는데 나쁜 예로 올렸지만 어떻게 찍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배경이 흰색으로 그리고 왠지 입체감을 느끼려면 앞에서 정면에서 찍는 것보다는 약간은 떨어져서 45도 각도에서 찍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옆에 이런 천이라든가 레이스가 달린 소품을 깔아놓고 찍는 게 훨씬 더 감성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작품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 제품 사진을 찍을 때 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제품을 강조해서 찍는 거예요. 제품을 강조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품이나 아니면 포커스 피사체만 강조를 하고 뒤를 다 날려버렸죠. 이 기능을 아웃포커싱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아웃포커싱 기능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것도 당연히 더보기를 눌러야 돼요.
더보기를 눌러서 보통 이런 데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는 인물 사진 여기다 표시해 놓을게요. 아웃포커싱은 인물 사진이나 이게 인물 사진이라고 해서 꼭 인물 사진만 찍으라는 게 아니네요. 인물 사진이나 또는 뭐예요? 음식 사진을 선택 후 촬영을 하시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러면 자동으로 아웃포커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여기 프로 버전에 들어가면 프로 버전은 없네. 예. 이 두 개 가지고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게 아웃포커싱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서 찍으면서도 원근감이 있도록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품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지 잘 찍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너스인데요. 예, 인물 사진. 인물 사진은 진짜 사진구도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중심이라 그러면 어딜까요? 피사체의 중심. 바로 얼굴이에요. 이 얼굴을 1, 2, 3, 4, 5, 6, 7, 8, 9 칸이 있으면 5번 칸에 놔주셔야 됩니다. 5번 칸에. 그래서 중심에 사물이나 얼굴을 두고, 그리고 어디? 가장자리에는 왜곡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 좀 밑에 나올 거예요. 어디 없을까요? 여기다 빼놨는데 여기 있다. 예.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있으면 이 가운데 외에는 가운데만 정 크기로 사진이 찍히지, 나머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 보이고 그리고 커 보입니다. 아시겠죠? 길어 보이고 커 보여요. 그래서 특히 약간만 삐뚤게 세우면 더 그 왜곡이 심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왜곡이 생기는 쪽이 이 말단이기 때문에 얼굴을 여기다 놓고 발을 이쪽 끝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은 왜곡이 되기 때문에 발이 길어 보이지, 다리가.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중심에 사물이나 얼굴을 두고 가장자리에 왜곡이 되는 부위를 갖다 놓고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밑에서 위로 찍는 게 좋아요. 사람은. 아시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밑에서 위로 찍어야지 얼굴이 작아 보여. 똑같은 원리예요. 예. 사진을 가까이 사람 뭐 그런 분들 여자분들이 여자분들도 안 그래. 성희롱 아닙니다. 성차별 아닙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얼굴이 작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가죠. 그쵸? 뒤로 간다는 뜻이 뭐예요? 카메라랑 멀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낮은 곳에서 찍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매너 있는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 사진을 찍어줄 때 어디다 찍어요? 배에다 갖다 놓고 찍죠. 배에다. 예, 제가 지금 배가 나와서 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 배에다, 이 밑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찍어요. 특히 이 사진도 이렇게 바꿔놓고 찍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세워서. 아시겠죠? 이렇게 찍는 게 원래인데 이렇게 놓고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면 훨씬 더 사진이 얼굴이 작고 다리가 길어 보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을 필요가 있고요. 특히 카메라 제일 밑에 발 부분을 둬야 돼요. 아시겠죠? 카메라 제일 밑에 발 부분을 두고 사진을 찍어라 라는 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반신샷이라 그러면 보통은 반을 딱 잘라 찍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서 잘라야 돼요? 허리 밑으로 자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진이 이쁘게 나옵니다. 허리 위로 자를 거면 어디까지? 가슴살까지만 나오게 찍어야 돼요. 중간에 허리 정도를 찍으면 그건 진짜 웃겨. 허리를 나타내려면, 허리 정도를 자르려면 무조건 허리 밑으로 내려가서 엉덩이 부분에서 잘라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뒤에 나와요. 이제 그 반신샷 같은 경우에는 치마가 있다고 치마까지 자르면 안 돼. 치마 밑으로 잘라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 좀 스커트 같은 경우에 롱치마는 안 되고, 롱치마는 발목을 자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여하튼 반신 자세의 경우에는 허리 바로 밑에서 잘라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선을 두는 곳에 여백을 둘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놓고 찍어야 돼. 이렇게 놓고 찍어야 돼요. 이쪽에 내가 시선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놓고 찍어야 돼. 이렇게 놓고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찍어야지. 여기를 보면서 이러고 찍으면 어떻게 돼? 답답해 보이죠? 그죠? 사진이 이렇게 놓고 찍으면 어떻게 돼? 답답해 보이죠?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예, 이런 시선을 두는 쪽에 여백을 두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수평선이라 그러면 어디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만약에 이게 수평선이다. 그럼 수평선 위로 이렇게 얼굴이 올라가 있어야지. 거꾸로 이게 수평선이다. 이게 수평선이다. 그런데 그 얼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게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으면 안 되고, 수직 수평 당연히 맞춰서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직 수평. 그 수직 수평은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눈금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설정을 하실 때 일반적인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찍을 때는요. 설정에 눌러가지고 촬영 구도 추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스마트폰에 보면 촬영 구도 추천이라고 설정창에 나와 있어요. 요거를 꼭 활성화 시켜 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진을 찍을 때 가운데에 뭐가 보여요?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야, 지금 맞는 거야. 딱 이렇게 동그란 선이 하나 왔다 갔다 해요. 동그란 선이, 그쵸? 동그란 선이 제대로 구도가 맞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요것도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아니,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촬영 구도 추천 설정.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물 사진 찍는 거. 자, 이거를 롱샷이라 그래요. 롱샷이 뭐냐면 배경을 최대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추억을 남기려면 내가 어디 놀러 갔다 왔다,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배경을 최대한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9등분을 하면 9등분 중에 한쪽이나 2개 정도에만 나오게. 예, 이걸 롱샷이라 그래요. 자, 롱샷은 이것도 롱샷이죠. 롱샷을 찍을 땐 어떻게 찍어야 된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시선이 가는 방향 쪽으로 여백이 많이 남게. 이분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여백이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을 가운데다 배치한 게 아니라 밑에 이쪽에다 배치한 거예요. 시선을 이쪽 보고 있는 거니까. 그죠? 예, 이렇게 배치를 하거나, 또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다 배치를 한 거죠. 이쪽에다가, 예, 오른쪽에 배치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거 이제 롱샷이라 그럽니다. 롱샷. 그리고 롱샷은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초점을 이분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에다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때 그대로 놓고 찍으시면 돼요. 롱샷은. 아시겠죠? 예. 다만 구도만 잘 잡으면 돼. 롱샷은 인물 사진일 때 구도만 잘 잡고, 인물 사진에서 롱샷은 어떻게 찍는다? 구도와 시선 처리만 잘하면 돼요. 시선 처리 고려를 하고, 대신에 초점이나 아니면 포커싱은 자동으로 하자.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커싱이나 이쪽은 자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화이트 밸런스는 맞춰야 됩니다. 예, 화이트 밸런스는 시선 처리, 구도, 시선 처리,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WB라고 표현할게요. WB는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롱샷. 자, 그 다음이 무슨 샷이냐 이제 나오는 게 풀샷이라 그래요. 풀샷. 풀샷은 뭐냐면 이거는 롱샷은 뭐를 나타내요? 그렇죠. 롱샷은 배경 위주로 찍는 거고요. 풀샷은 사람 위주로 찍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풀샷. 풀샷은 사람 위주로 찍는 거예요. 사람 위주로 촬영을 하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초점을 아웃포커싱으로 맞춰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웃포커싱.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물이라고 또 저희 여기는 없는데 여기도 있나? 있네요. 예, 있어요. 예. 인물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고 찍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러면 뭐가 돼요? 이렇게 놓고 풀샷을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예. 보통 그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딱 있을 때 가까이 붙여라, 떨어져라, 이걸 준비됐다, 안 됐다 다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찍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뒤가 지금처럼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뒤가 아웃포커싱이 되죠? 이렇게 찍는 게 바로 풀샷이에요. 아시겠죠? 풀샷. 자, 마찬가지로 풀샷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대부분의 사람을 갖다 한 사람을 놓고 찍을 때는 머리를 어디다가 정중앙에 놓고 발끝은 제일 밑단에 붙이는 거. 근데 너무 붙이면 또 다리 길어 보이게 일부러 찍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약간만 떨어지게 해서 결국은 몇 번에 8번 칸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다리가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이거 촬영하고 그리고 구도가 중요하다. 이것도 구도가 중요하네요. 그죠? 그리고 아웃포커싱 다리는 밑쪽으로 8번 칸에 놔둬야 된다. 그죠? 네. 요 부분도 신경을 꼭 써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인물 사진을 찍은 풀샷 중에 가장 좋은 예는 지금 보세요. 괜찮죠? 요건 있어 보이죠? 가운데다 사람을 두고 5번 정도의 사람을 두고 밑에다가 뭘 뒀어요? 예, 발을 2개 딱 붙이진 않았죠? 요래야지 길어 보이는데 이렇게 찍으면 웃겨진다는 거예요. 너무 띄워놓으면. 이러면 다리가 짤퉁해 보이고 사람은 가운데 있지만 짤퉁해 보이고 안 좋은 사진의 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엔. 그리고 특히 초점도 안 맞았죠. 그쵸? 이렇게 초점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초점 맞추고 뒤가 좀 흐리게 이렇게 나와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아주 잘 찍은 거죠. 그죠? 요거는 잘 찍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광곽이라고 표현합니다. 광곽. 그러니까 1, 2, 3, 4, 6, 7, 8, 9가 광곽 그 라인이거든요. 이쪽에 말단을 배치하고 그리고 얼굴이나 이쪽은 강조할 부분은 좀 작게 나와야 될 부분은 가운데다 배치를 해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뭐 제품 사진을 찍어도 좋고요. 이렇게 제품 사진을 찍어도 좋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물 사진을 찍어도 좋은데 일단 기준은 제품 사진은 10장 이상 찍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10장 이상 찍고 그리고 인물 사진도 찍으려면 10장 이상 한번 찍어서 20장도 내보세요. 한번. 이거를 제가 이 클래스에 지금 이 클래스에 한번 올려놓을게요. 이 클래스에다가 네, 이 비즈니스 실무 여기다가 과제에다가 아이고 저기 끝났네. 다시 할게요. 이 클래스 이 비즈니스 실무에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제 과제에서 이제 추가. 네,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전공 시간에 배운 방법으로 제품 사진을 10장 이상 촬영하여 어디에? 온라인 제출할 것. 여기에는 뭐 구도, 또 아웃포커싱, 또 뭐가 있죠? 뭐 소품, 또 조명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사진을 제출할 것. 특히 사진은 정물 사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품 사진은 10장 이상 다른 각도 또는 프레임으로 촬영해서 제출할 것. 인물 사진을 제출할 경우 마찬가지로 10장 이상 사진을 제출할 것. 단, 제품 사진은 필수 제출하고 인물 사진은 가점 제출할 경우 가점 인정 대상이라고 적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정물 사진은 찍으셔야 되고요. 찍어서 올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엔 같이 또 제출하면 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을. 그리고 이거는 제출만 하면 뭐 제가 뭐 이걸 점수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점수는 다 드리되, 이렇게 찍으면 잘 찍었다 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며칠까지 일단 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 또 만나죠. 금요일날 만나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찍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풀샷 잘 찍은 거 내용 나타냈고요. 자, 인물 사진은 이제 이렇게 풀샷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반신샷이 있어요. 그죠? 반신샷을 니샷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니샷이라 그러냐면 허리에서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서 자르면 어디서 잘라야 된다고요? 치마를 입었을 때는 치마 바로 위, 무릎 위에서 잘라야 돼요. 이래야지 뭔가 안정감이 있게 잘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사진을 찍을 땐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 어떻게 찍어야 돼? 이렇게 찍어야 된다. 설명을 드렸고요. 방향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사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 사진. 네 번째 음식 사진 촬영하기예요. 음식 사진은 어떻게 촬영해야 돼요?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해야 됩니다.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그러니까 음식 사진은요, 어떤 분들 보면 꼭 그 뭐죠? 접시가 다 나오게 풀샷이 딱 잡히게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맛있게 보이려면 더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웃포커스 최대한 둘 것. 그래서 혹시 이런 스마트폰에 음식은 따로 찍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사진기 같은 경우에 음식이 있으면 이거는 아웃포커싱이 저 인물 사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요. 블러가. 블러라 그러죠. 날리는 게 더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해서 찍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더 가운데 내가 찍으려는 사진이 도드라지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찍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중앙 가운데 사각형의 피사체를, 이건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둬야 되고, 주체도 있어야 되고 주인공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보조 물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 주인공도. 아시겠죠? 그죠? 조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연이. 그러니까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의 조연도 꼭 같이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컵이 될 수도 있고 접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어떤 컵받침이 될 수도 있고, 뚜껑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냄비 뚜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보조 조연이 분명히 사진에 있어야지만 더 감성적이고 멋있는 음식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시간강해성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하튼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그 작품 사진하고 그 제품 사진이죠. 제품이나 정물 사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문 사진 찍은 게 있으면 10장, 10장, 20장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